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죠. 물을 얇게 피는 증상.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B가 이제 A가 이제 워터 드롭이고요. 여기가 워터 드롭이고 이쪽은 저 왼쪽 같은 경우는 그 컨티뉴어스 워터 필름이라고 하죠. 얇은 빛의 막을 만들게 되면은 이 워터 드롭 행위 이거에 비해서 아주 큰 축과 차이가 난다. 퍼런트 에펙트 굉장히 차이가 파나 이런 FI 적외선 투과도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환기는 이제 모든 온실의 기후 조절의 가장 일반적인 수준이지. 환기를 해야 되죠. 환기를 적게 하면은 좋아요. 에너지가 우리가 환기라는 거는 어때요?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고 습을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환기가요. 왜냐면 외부의 습도가 낮고 적용해 볼게요. 외부의 습도가 낮고 온도가 낮고 외부의 엔탈피가 낮고 습도가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조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에너지를 우리가 온실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외부의 습도가 높고 엔탈피가 높다. 그러면은 내가 온실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6, 7, 8, 9월 달에 온실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외부의 습도가 높고 엔탈피가 높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환기 관련 얘기를 할 때 동남아 지역의 온실은 사이즈가 어때요? 크기가 작다. 왜냐? 유일하게 환기를 통해서만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시켜야 되는데 온실이 크다는 얘기는 어때요? 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온실을 작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온실들은 크기가 일반적으로 우리 중부 남부 지방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요. 것들이 중부 남부 지방에서는 온실 자체가 커져야 되고 장면에요. 그러면 워낙에 습기가 많은 온실 공기를 더 차고 건조한 외부 공기와 교환함으로써 우리가 열과 습기를 제거하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이 무조건 온실은 외부보다 습도가 높죠. 습도가 상대 습도가 같아도요. 습은 내부가 더 많아요. 왜냐면 외부보다 내부가 무조건 온도가 높거든요. 무조건 높아요. 흐린 날도 내부가 1도라도 높아요. 외부보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짙은 구름이 꼈어도 일부 에너지는 레디에이션 에너지가 온실 안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온실 효과에 더 에너지 갇힐 수밖에 없어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같은 습도 조건에서 그래도 습도가 절대 습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교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외부와 내부를 공기를 많이 빨리빨리 교환시키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죠. 장마철이잖아요.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못 빼죠.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이 어려운 이유가 광도 없지만 습도가 높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에너지 교환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다음에 캐너피 내 공기이동 보장 및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공기의 유동이 발생하고 식물체 주변의 습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공기 유동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옆면 경계층이라고 불리는 잎 주변의 아주 높은 습도가 제거됐다는 얘기를 똑같아져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잎 주변이 건조해져서 물을 많이 뺏기면 어떻게 돼요? 식물체가 잎을 작게 만들겠지. 물을 안 뺏기려고 그들이요. 그래서 또 하나가 내가 탄산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환기를 통해서 탄산가스를 공급받게 되죠. 그들이요. 그 다음에 자연환기는 이제 종류가 있어요. 이제 환기에서 자연환기. 네. 지붕 또는 측면의 조절한 가능한 창을 통해 공기교환과 바람에 의한 구동, 가장 보편적이고 저렴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측면을 열었어요. 측면과 천창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측면에서 바람이 불면서 안에 압에 의해서 우리가 공기가 교환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압이 거쳐서 들어오고 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측면에서 압이 들어왔는데 천창이 열려 있잖아요. 압에 의해서도 올라가지만 내부의 공기가 외부보다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에 의해서 또 빠져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중력이 있고 압력이 있는데 중력은 뭐예요? 온도 편차. 외부 공기보다 내부 공기가 뜨거우니까 어때요? 압력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고, 압력은 외부에서 바람이 밀고 들어와서
나오겠죠. 단독 온실은 그러면은 압력에 의한 환기가 대부분이겠죠. 연동 온실은 어때요? 대부분이 중력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굉장히 온실을 안정적으로 알렸어요. 단독은 어쩔 수 없이 온실은 싸구려 온실이니까 천창을 만들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천창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들요. 그리고 우리가 천창은 용마루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양쪽에 있을 경우에 풍상창과 풍하창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윈드사이드하고 리사이드라고 해서 풍상은 윈드사이드, 풍하는 리사이드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은 내가 온실을 지을 때 창을 두 창을 만들면 양창을 만들면은 장점들이 많죠. 근데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다른 거는 좀 포기하더라도 양창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추가 공사를 하는 게 내 부분은, 왜냐면 양창은 한 번 만들고 나면은 더 이상 새로운 창을 만들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양창을 만들어야지만 공기를, 내가 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어떡할까요? 강하게 불 때는요, 우리가 창을, 바람이 예를 들어 초속 한 5m 불고 있어. 5m 불고 있어요. 5m 셀 거면은 내가 어깨 개편인 건 절대 불가능해요. 문열을 열었다가 다 이게 들려요. 그러면은 내가 창을 갖다가 요걸 열 때 양창을 갖다가 이쪽을 닫고 여기를 갖다가 한 3%나 5%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5%나 10% 열으면은 습이 바람에 의해서 압력이 들어오죠. 이렇게 압이 이렇게 바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압이 들어오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창을 여기 전부 다 밀폐되어 있잖아요. 밀폐가 있어요, 없어요? 밀폐란 없어요. 어디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다음 어떻게 나와? 이렇게 더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렇게요. 그럼 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분다. 근데 한쪽만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환기를 시킬 방법이 없더라. 우리가 이제 겨울에만 농사를 지면은 저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3, 4, 5월 달에 불풍 불잖아요. 그때요. 그거는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한쪽만 창을 낼 경우에는 조절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환기, 우리가 온실을 할 때 비 안 맞게 하는 것도 있지만 비를 안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 또 반대편을 갈 때 바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바람을, 그러니까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우리가 온실을 뚜껑을 덮어놨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이잖아요. 쌓이는 에너지만큼 밖으로 배출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 창만 내면은 어떤 경우는 배출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배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창을 내는 게 유리하는데, 그래서 가져보면은 양창을 내면 참 좋겠다고 하는데, 양창을 안 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개폐기로 열고 닫는 분도 있어요. 벨로인데 개폐기로 열고 닫는다. 그거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그럼 차라리 돈이 없으면 와일드 스팟을 하고 용마루 개폐를 하지. 굳이 그러면은 내가 벨로로 만들고 어깨도 열고, 그러니까 어깨도 열고 닫으면 어떻게 해요? 벨로로 만든 효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벨로를 만들 효과가 없는데 벨로를 만들 이유가 없죠. 벨로 지붕만 만들었지 벨로의 효과는 못 만들어내고 있죠. 항상 그래서 이게, 근데 의외로 그런 일들 꽤 있어요. 벨로인데 어깨 개폐요. 어깨를 건치식으로 열고 있어요. 올해 자유환기에 보게 되면은 건치창은 환기구의 지붕의 하부 양 끝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람의 영토를 감소시키고 따뜻한 습한 공기가 지붕 아래로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아래쪽 갇히게 된다는 거죠. 건치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건치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단 우리가 이런 단점을 알고 있죠. 나는 돈이 없어. 그래갖고 3,000평이, 땅은 한 4,000평 돼요. 근데 내 예산으로 했더니 한 1,500평밖에 못 주겠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치식, 용마루 개폐하고 측고 6m로 하고 벨로로 지으려고 했더니 그렇게밖에 안 돼. 근데 나는 아니야, 3,000평을 3,500평을 줘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측고 5m로 해갖고 그냥 4.5m도 좋아요. 해갖고 그냥 3,000평을 끝까지 다 지는 게 낫죠. 대신에 신경 좀 쓰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유럽에도 최첨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것이 존재해요. 거기도요. 측고 3.75m부터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수입 내고 다 먹고 살아요. 우리도 수입 내고 먹고 살면 된단 말이죠. 대신에 우리가 면적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산에 맞춰서 확보하면 되죠. 그러면은 내가 예산에 맞춰서
용마루 개폐를 하는 거는 나는 포기를 하고 건치식으로 하되 축구를 4.5씩 조정해서 면적을 넓혔다는 건 오케이, 조금 합리적이죠. 근데 내가 말씀드렸듯이 돈도 없는 분이 벨로로 짓고 돈 없다고 개폐식으로 건축을 열어버리면 아주 이상한 온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주 이상한 온실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상한 온실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업자분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업자분이 이렇게 그렇게 알고 지으신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익이 되게 지은 건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이게 터널 온실이죠. 우리가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온실을 갖다 우리가 터널 온실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벤틸레이션에서 이제 인사이드 윈드, 리사이드 윈드 동시에 여러 온실들이죠. 이거는 이제 바람도 2m 초속 2m 이하이면서 아마 광이 많이 들어오고 에너지 들어오면 다 열어버리겠죠. 이렇게. 우리 자연연기는 여러 자연적인 힘을 천창을 통해 공기 유입을 유도한다는 건데요. 풍상창으로 바람을 직접 온실내로 유입시켜 온실의 공기 유동을 만든다. 그러니까 풍상창을 열을 때는 온실이 우리가 통상 몇 미터 이하일 때 우리가 한다고요? 초속 2m 이하일 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보통 총 2m가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 열지를 말라고 해요. 풍상창을. 2m라는 게 어떤 정도의 바람색일까요? 굉장히 바람이 셀까요? 초속 2m. 바람이 부는데 이파리가 바깥에 있는 나무들이 이파리가 살랑살랑 흘리는 이파리. 물에 나갈 때 이러죠. 바람이 산들바람 불고 상쾌하보다 정도가 2m 커요. 그러면은 이때 열면 돼야 안 돼요? 풍상창을 2m가 되면 열지 말라고 하거든요. 열지 말라고 해요. 풍하창만 열려고 해요. 우리가. 풍상창을 열면은 어떻게 하냐? 작게 열고 풍상통가 다 열려면 다 작게 열고 커튼을 닫아놓고 있으라고. 알루미늄 투명한 커튼을 닫고 있으라고. 이게 들어와서 오히려 식물체가 흔들리잖아요. 안 좋은 영향이 있어요. 그 초속 2m가 됐는데 창을 열어버리면은 생장점이 흔들려요. 생장점이 흔들리면 우리가 닫아버리라고 하거든요. 그쪽을 닫으라고. 식물체가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장점이 흔들리면. 온도가 너무 치는데 그래도 그러면 풍하창을 더 크게 열어버리죠. 100% 열려. 2m 세퍼 이하에서는. 근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근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또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열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2m 세퍼다. 2m 세퍼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세팅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할 수 있죠. 2m 이하이면은 풍상창을 닫는다. 대신에 5m까지 올려도 2m가 그러니까 2m 세퍼가 넘었는데 온실의 온도가 예를 들어 33도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열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5m 세퍼 이상은 닫아라. 그거 넘어가면 좀 그때부터 이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까지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살랑 2m가 들어오면 식물체가 그러니까 온도를 무시하고 생장점이 식물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 굉장히 해롭다. 이 움직이면요 광합성을 멈춰요. 이게 움직이면 이렇게. 그다음에 풍상창은 우리가 이제 바람을 직접 그다음 온실 전체 압력차를 만들어 그 결과 바람 쪽 측벽의 압력이 낮아진다. 이건 뭐냐면은 벤츠 효과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바람이 세면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가 이렇게요. 이걸 닫았고 이걸 닫았어요. 그러면 이게 열렸죠. 이거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쪽에 뭐가 생길까요? 압력이? 저압이 걸리겠지. 이쪽에. 저압이 걸리니까 어떻게 돼? 바람이 이 사이로 들어오겠죠. 이게 돼요. 그래서 이 벤출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쪽을 닫고 이쪽을 열면은 이제 가는데 요즘에 바뀌어진 것 중 하나가 커튼이 좋아졌다고 했죠. 커튼이 광추관리 커튼이 좋은 커튼 쓰면은 커튼을 닫고 창을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바람이 좀 세면 바람이 2m 세커 되면 이거 아예 닫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만큼 열어요. 이렇게 그리고 커튼을 닫아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환기가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가 여기와 여기의 습도가 거의 균일해지고 그 다음에 습은 여기서 위로 빠져나가고 커튼을 쳐놨으니까 어때요? 식물체는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요새는 이게 90%짜리 커튼이 생기면서 이런 전략도 쓴다고 해요. 지금 커튼 투광성이 좋으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양쪽 창을 다 여는 전략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풍상창을 닫고 0을 만들고 풍하창을 10%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렇게 안 하고 풍상풍하를 5%씩 다 열어버리고 커튼을 다 예를 들어 쳐버리죠. 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이게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자재들이 좀 좋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략들도 피고 있다는 거예요. 광투화율이 좋을수록 어때요? 좀 더 커튼을 오래 쓸 수가 있으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양의 온실 공기를 더해고 작물이 증산으로 온실 공기의 수증기가 증가하면 온실 공기의 온도가 1도가 떨어져 낮아져 공기 위쪽으로 이동하여 천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중력 환기죠.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부의 공기가 절대 습도가 10이고 내부가 20이면은 일단 공기의 중량이 내부가 가볍죠. 가볍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거운 공기는 들어왔을 때 바닥에 깔리고 뜨거운 가벼운 공기도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가벼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떴어요. 여기에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은 누가 채워요? 밖에 있는 공기가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걸 채워놓게 되죠. 그러면 중력 환기가 바로 이거 중력 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이다. 중력 환기는 내가 3,000평에 100m, 100m라도 모든 구역에 똑같이 발생하는데 압력 환기는 어때요? 측면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층창을 열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가쪽에서는 큰데 가운데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겠죠. 압력의 힘이. 그 얘기는 온실 내부의 습도라는 거 온도의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예를 들어 폭이 10m, 단독온실같이 폭이 8m의 이런 온실들은 중력 환기에서, 압력 환기에서 편차가 없는 반면에 내가 연동온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압력 환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측창을 열어서 오는 환기들은 편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이것들은 아대까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열대, 아열대 지역의 온실들은 사이즈가 작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온실의 크기가 커져요. 이것들은. 왜냐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외부 에너지가 작으니 중력 환기로도 충분히 온실이 제어가 되는 반면에 아래로 내려가면 습도가 높아지고 에너지가 세지니까 중력 환기로 충분히 제어가 안 돼요. 이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력과 압력 환기를 동시에 만들어서 환기를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는 중력 환기가 되는데 6, 7, 8, 9월 달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을 크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6, 7, 8, 9월 달만 농사 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을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옷을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문제예요. 겨울철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온실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연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름 농사만 6, 7, 8, 9월에만 수확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작게 만들어야 되죠. 온실을. 그리고 충분히 압력 환기가 되게 측창을 다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근데 장애왕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스크린이 완전히 닫혔을 때 풍화창을 여는 전통적인 방법은 습기 제거의 최적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풍화창만 열진 않아요. 옛날에 다르게 스크린이 닫혔을 때는. 옛날에는 스크린이 닫혔을 때는 스크린이 열렸을 때는 풍화창을 열어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캐노피로 직접 떨어짐으로써 그래서 다공성 스크린 또는 스크린 갭을 사용할 때는 하면 안 되고 이것들은 온실 수평 고차가 큰 원인이 된다. 이거 풍화창을 여는 방법들이 그 다음에 환기구와 기능은 일반적으로 자연풍에 기반한다. 그래서 환기구라는 건 천창을 여는 거에 얘기하는 거고요. 바람 부족 다양한 풍속 및 풍의 결과에 따라 직접 영향을 미친다. 다 열어도요. 바람이 안 불면은 교환이 작게 일어나죠. 바람이 세면은 크게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라는 거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풍상풍화 얘기하는 거고 바람이 없을 경우 온실 내부가 더 높거나 절대 습도가 외부에 증가하면 온실의 내부 공기의 무게가 줄어들어 환기의 원룸을 낼 수 있다. 환기구의 개방을 통해 환기구의 개방을 줄이면 골조피부를 제거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자극하라는 개방구를 작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지. 하여튼 창은 크게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다 열어. 구조 효과를 만들려면 어깨에서 열어야 돼요. 여기서 열어야 돼요. 용마로 열어야 되죠. 가장 높은 곳에서 창을 열었을 때 굴족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어깨에서는 굴족 효과가 작게 나타나요. 있긴 있는 작아요. 그것들이 효과가. 그 다음에 환기구유 개방과 일사량과의 관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많을 때는 공급된 이산화탄소 대부분이 환기에서 손실된다. 이거는 이제 탄산시비하는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이게 환기를 할 때는 사실 10% 이하에서는 우리가 환기를 탄산시비를 이제 넣는데 그 이유는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400ppm. 네. 그건 하라고 했죠. 400ppm은 그냥 디폴트 값. 그냥 무조건 400ppm. 딱 해놓으면 어때요? 외부가 400ppm이니 예를 들어 환기가 안 될 때는 400ppm의 효과가 있을 테고요. 환기가 될 때는 탄산가스 공급이 안 될 테고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디폴트 값을 400으로 놓고 이제 시작해요. 400으로 놓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바퀴 돌고요. 그다음에 장영기까지 환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여기 환기까지만 할게요. 좀 더 하고 여기까지 끝내고 가는 게 헷갈리잖아. 맞습니다. 예. 자연환기는 이제 에너지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수분의 교환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환기를 할수록 우리가 수분을 많이 뺏기게 되죠. 이산화탄소는 공급될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고 환기를 많이 할수록 에너지가 많이 뺏기게 되고 무조건 온실 에너지가 무조건 높거든요. 이거는 기본값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온실이 습도도 높고 여기서 말하는 절대 습도예요. 상대수가 아무리 내부의 절대 상대 습도가 50%라고 하더라도 절대 습도로 치면 내부가 무조건 높아요. 낮을 수가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낮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특이한 경우 빼고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기의 향배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가 단일 제어, 요인 제어의 경우 온도라든가 온실의 수분 함량,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시점으로 하나 최적의 결과 얻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복합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내가 25도 있는데 습도를 28도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량이 600와트, 뭐 400, 외부 광량이 600이고 내부가 400 정도 들어와. 그러면은 광은 충분하죠. 근데 내부의 온도를 갖다가 25도에서 내부의 습도가 50%였는데 28도로 올렸더니 습도가 한 15% 올라갔어. 그럼 기공이 더 열렸죠. 창은 닫혔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내가 이산탄소를 조금 더 400에서 500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33도를 돌파해 35도를 넘어가서 어때요? 습도 필요 없고 문 다 열어라 가겠죠. 이제 습도가 뭐고 필요 없고 35도 넘어오면 무조건 열어라. 탄산가스는 어떻게 해요? 중단을 시켜버려야 되겠죠. 이게 복합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게 플랜트 이제 그러니까 와겐 얘기는 습도 관련 제어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온도를 무시하고 습도만 높이려고 하는 전략들에서 습도라도 이게 이제 식물의 건강 상태까지 봐가면서 식물의 몸이 안 좋을 때 어때 온도를 올리면 절대로 안 돼요. 온도 높이는 몸이 약할 때는 절대로 높이면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요게는 요 세 가지의 최적 조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습도, 온도와 습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이산화탄소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작물에 광원이 충분한 조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작물의 건강 상태까지 보아야 되죠.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은 온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해야 될게요? 건강 상태 이것도 포함되어 있죠. 과일 수까지. 그러니까 과일 착각을 못 시켰어. 그리고 어때요? 온도를 올려도 상관없죠. 그때는. 예. 건강 상태까지 다 포함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환기를 이제 기계적 또는 단열 냉각을 얘기할게요. 환기 또는 기계적 냉각을 얘기할 때 나동도가 높더라도 광이 균형을 이루는 강하다면은 방온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쉽고 저렴하다. 뭐냐면은 나동도가 높아요. 광량도 충분해요. 그러면 내가 밤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저렴한 방법이라죠. 그 요즘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유럽에서 토마토를 재배할 때 15도에서 17도를 유지했어요. 그 전에 18도까지 18도에서 15도에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15도에서 13도 전략으로 가요.
같은 광 조건에 대신에 주가 온도를 옛날에 25도 유지하는 거 28도, 30도로 끌어옮겨요. 야간 온도는 17도, 15도에서 15도, 13도로 떨어뜨려요. 그럼 평균 온도는 같아요. 그대로 상태요. 광도 같고 평균 온도도 같아요. 그러니까 생육 속도는 어때요? 같죠? 여기다 이제 그 조건이라 밤온도를 나고 훨씬 쉽고 저렴하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한국 사람이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13도, 15도, 13도 관리하는 사람이 13도, 10도로 가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큰일 나요. 이거. 그러면 생육이 이게 이제 저온을 받게 되면 평균 온도는 같은데 이 상육 장애 온도로 내려가 버리잖아. 10도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장애가 시작되거든요. 장애로 갔다는 얘기는 생육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계속 깨어나는 시간 오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요 이론에서 얘기할 때 유튜버 봤더니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유럽에서 봤더니 어떤 분이 세미나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살짝 들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근데 들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실제로 우리나라 온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13도를 거의 뭐라고 하죠? 아래 최저온도 13도를 놓고 변온을 못하고 있거든요. 13도를 놨는데 실제로 이상 13도냐? 아니에요. 10도, 11도. 이게 실제로 재보면 10도, 11도. 제가 유튜브에다 하나 올려놓은 사진이 있었죠. 아마 유튜브 보세요. 옛날 제가 꽤 오래전 찍은 사진, 동영상인데 이분은 컴퓨터상이 13도래요, 자꾸. 근데 내가 아이폰 두개로 일출 한 10시에 찍었어. 일출 오고 1시간 정도 찍었거든요. 근데 과일이 아직도 10도야. 10도, 11도. 그 얘기는 뭐예요? 일출 후 1시간 지났는데 10도, 11도라는 얘기는 그죠? 아마도 그 이하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실질값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요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13도에서 15도 관리하고 주거 온도를 높게 관리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미 하고 있다.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냉각 장치를 이용한 공기 온도 확인은 환기차가 열 필요가 줄어 에너지나 온실 내수 본 이산화탄소 등을 완벽한 방법으로 보인다. 근데 에어컨 쓰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환기창을 닫으면 냉각으로 해서 제곱미터당 초당 700W의 냉각 전량이 필요하다. 900W 1000W일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700W라는 게 어떤 의미냐? 냉각 전량이 필요한데 실제로 냉각을 하면 이거 3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우리가 30% 효율밖에 안 나오거든요. 내가 1000을 빼려면은 3000이 필요해요. 여기서 2100W 정도, 2000W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1헥타로 제곱미터당 2kW고 그러면은 1000제곱미터니까 2만 kW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완전히 빼려면.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과 품질은 투입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일부 예를 들어서 요점 시점에 보니까 꽃을 척발시켜야 되겠어. 요거 척발시키면은 척발시키고 나면 안 떨어지거든요. 요거 척발시키고 온도가 높으니까 다른 건 좀 뒤에 생각해보고. 근데 이때 내가 유통을 하는데 9월 초에 따야 돼. 그러면 내가 9월 초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8월 중순 정도에 척발시켜야 안전해요. 9월 중순, 7월 중순에 하려면은 장마도 적고 장마 막판이고 그래서 나무 상태도 별로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밤에 살짝 에어컨 틀어서 하고 낮에도 좀 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척관시킬 수 있겠죠. 그런 전략이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2000kW, 제곱미터당 2kW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게 가능할까? 이게 그래서 항상 생산과 품질은 투입되는 비용을 보상하셔야 된다. 그러면 에어컨 크기도 엄청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갖고 있는 공기활동 펌프로는 돌려도 절대로 온도가 안 떨어져요. 밤에만 떨어뜨릴 수가 있고 낮에는 떨어뜨려봐야 온도차가 크게 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지 이중으로 다 치면 그나마 좀 떨어져요. 근데 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광이 제로가 돼버려요. 네. 그건 안 되네. 항상 광과 온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가능하다. 밤에도 스크린 쳐야. 왜냐면 외부 공기가 들어와 버리면은 외부가 공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해가 뜨면은 커튼 쳐도 온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어컨을 언제 꺼야 되느냐? 최소 일출 서너 시간 전에 꺼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온도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그 에어컨 킨 상태로 일출 맞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불이 확 맺혀요. 아, 예, 불이 확 맺혀 곰팡이병이 매우 심하게 오고 그다음 또 하나 열과 발생해요. 그래서 일출 서너 시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해가 6시, 5시 반에 뜬다고 하면은 1시, 2시에는 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은 한 8시 정도에 켜기 시작해서 한 1시, 2시에 꺼야 된다는 얘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온도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속도가요. 실질적으로 저기 일부 이제 유통하고 생산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여름철에 이 에어컨을 이제 흔히 공결기 펌프를 써서 온도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바로 곱하기 문제였어요. 아침에 그 일출과 동시에 그냥 온도는 그냥 내가 에어컨 이 열량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에어컨 켰을 때는 17도, 18도로 잡았는데 해 뜨자마자 바로 23도, 4도래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30도대로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물방 매체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물의 온도와 광비율은 균형이 확인하며 온실의 온도는 높은 광 수준에서 크게 제한하지도 않아야 된다. 광량이 많으면 온도가 높아야 된다. 이게 계속했죠. 그러니까 30도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 한낮에는 광이 많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다른 이제 습도라든가 이런 조건들 맞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온도가 30도가 되더라도 문을 여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35도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죠. 그리고 낮에 온도가 높다 생각하는 것보다 밤에 온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쉽더라고요. 이거 저거죠. 낮에 온도가 높다고 냉각하는 것보다 밤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쉽고 저렴하다. 또 낮의 온도를 30몇 도 만들어도 밤에 시원하게 하면은 평균 온도는 맞아지거든요. 애들이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에어컨을 켜놓고 아침까지 있으면 안 되니 보통 말씀드렸듯이 일몰 되고 나서 한두 시간부터 켜기 시작해서 일출 2시간, 3시간 전에는 에어컨을 켜놔야 이제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설비가 워낙 비싸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냉각 장치는 낮에는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호수에다가 연고돼 있는데요.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퍼내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들어오는 거는 700W가 들어오는데 700W 빼려면 200W가 필요. 2000W 정도 써야 되는데 거기서 에어컨 켜봐야 거의 그 효율이 뭐라고 하죠? 온도를 떨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아까 가니까 네. 지금 교육형실에 네. 찬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찬발에 나왔는데 위는 생장점만 안. 나갔더니 저희 혹시 같은 경우 이중호 스크린 다 쳐요. 이중 스크래치면 안 돼. 하나만 쳐야지. 네, 맞아. 적심을 했으면 상관없어요. 적심을 일단 돼. 그럼 됐어요. 그럼 가요. 적심했으면. 적심했으면. 근데 위에 새로 자라고 있으면 위에 커튼 두 개치면 안 돼요. 광이 너무 없어서. 일단 적심 치고 나면은 무슨 일이 상관없어요. 일단 사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물로 푸는 거라.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냉각이 또 다른 이유는 제습인데요. 야간에 증발율이 매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때 냉각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습은 열과 냉기를 단기 저장과 함께 히트펌프 사용할 때 매도 효율이 높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밤에는 효율이 높죠. 증발량이 적으니까 이것들이요. 우리가 이제 냉방이라는 얘기는 곧 제습이라는 얘기랑 똑같다. 왜냐면 우리가 공격기 펌프 얘기했죠. 수증기의 에너지를 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에어컨이라는 건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수증기에 있는 열을 빼서 바깥으로 제거하는. 우리가 에어컨 키면 뭐예요? 계속 물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공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제거해서 에너지를 빼는 작업들인데, 그다음 기계식 냉각은 뭐 자연법보다,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는 얘기는 에어컨은 훨씬 더 에너지 득되고. 또 우리가 기계 냉각하는 이유는 온실과 외부 공기의 절대 습도차가 작을 때 사용하죠. 여름에만. 습도차가 클 때는 뭐예요? 그냥 놔둬도 되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안개봉이 쓰면 되잖아요. 그때 쓰면 되죠. 안개 쓰면. 그래서 우리가 기계식 냉각의 대안으로는 포고 시스템 설치를 운영하고, 근데 기계식 냉각으로 환기 개방을 줄여 이산화탄소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포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기와 수분 에너지가 증가하고 천장의 개방을 줄여 동일한 탄산식 비속도로도 이산화탄소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근데 문제는 외부의 습도가 높을 때는 포그가 작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포그의
작동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집회에 대한 자연환기 전략인데요. 낮 시간 동안 광량이 많을 때 환기를 최소한으로 줄여 입 주변의 이산화탄소와 절제수를 높여 기고를 통한 이산화탄소 이동을 촉진한다. 이건 뭐예요? 낮 시간에 광량이 많을 때 환기를 최소화시킨다. 그러니까 32, 3도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35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충분히 올리라는 얘기고 식물이 약할 때도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고 최대한 우리가 낮 시간에 우리가 광이 많을 때는 온도를 높게 유지하라는 거. 32, 3도. 아침에는 그러니까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은 오전에 환기를